피사의 피자 임금님, 게르하르트 글리크 글 그림. 아주 오랜 옛날 이탈리아 피사의 작은 산동네 카스텔로에 피자를 아주 맛있게 굽는 이그나치오라는 피자 장수가 살았어요. 이그나치오의 가게는 너무 작아서 탁자가 겨우 2개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죠. 어떤 날은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도 기다렸어요. 이그나치오의 피자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그나치오는 가게 바로 옆에 있는 낡은 염소오리를 사들였어요. 그리고는 작은 탁자 5개를 더 놓았죠. 1년 뒤 이그나치오는 옆 동네에 새로운 가게를 열었어요. 그 다음 해에도 또 가게를 열었죠. 이그나치오의 피자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피사에 피자 가게가 계속 생겨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피사의 골목골목마다 이그나치오의 피자가 생겼습니다. 이그나치오의 피자를 먹을 땐 사람들이 두 눈을 빛내며 마냥 행복해했어요. 심지어 도시 이름을 피사에서 피자로 바꾸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많았지만요.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제가 만든 피자를 좋아하나요? 물론 자네가 만든 피자를 좋아하지. 그렇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접시 위에 놓이고 싶진 않거든요. 이토록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주는 이그나치오에게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생각났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요. 여러분, 피자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아, 그야 당연히 이그나치오지. 그럼 임금 하면요? 피자의 임금. 아, 그것도 이그나치오야. 맞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맞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그나치오를 피사의 임금으로 삼자는 말, 그 말이지? 원래 피사에는 임금이 없잖아. 피자 장수가 임금이 된다고? 모든 위대한 임금들도 시작은 초라했어요. 어린 아이나 그런 아이들도 임금이 되는데 세상에 가장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이그나치오가 임금이 되지 못할 이유가 뭐죠? 이그나치오는 부자야. 임금이 되면 피사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거라고. 한 사람이 거들고 나서자 나머지 사람들도 막 찬성을 했어요. 이그나치오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왕관을 덥석 집어 머리에 썼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임금이자 피자 장수입니다. 이제부터 피사에서는 나, 이그나치오의 피자만을 팔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어요. 이그나치오의 피자만큼 맛있는 피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피사 사람들을 잔뜩 화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피사의 임금 이그나치오가 피자 값을 2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더 심한 건 값이 2배나 오른 피자의 양은 반으로 줄여버렸다는 거죠. 잔뜩 화가 난 피사 사람들은 이그나치오의 궁으로 우르르 몰려가 소리를 높여 따졌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 이그나치오의 피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거예요. 하지만 피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답니다.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고요. 포도와 올리브를 따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사다리가 부러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또 심장마비가 온다면요. 난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피자 값을 2배로 올리고 양을 반으로 줄인 거예요. 피사의 임금 이그나치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그나치오의 긴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사람들은 이그나치오의 뜻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발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피사 전체에 이그나치오 임금처럼 배가 나온 뚱보는 다시 없을 거라며 수군거렸죠. 이그나치오는 욕심쟁이야. 나쁜 일은 또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이그나치오는 7가지 피자 세트를 터지도록 먹은 뒤 계단을 오르다 그만 뒹굴고 말았어요. 피가 나거나 아픈 곳은 없었어요. 이그나치오는 투덜거리며 다시 계단을 올라가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어요. 이그나치오의 뚱뚱한 몸이 움직일 때마다 침대가 삐걱거렸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이그나치오는 깜짝 놀라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그나치오의 몸이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금방이로 또 넘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임금님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나도 알아. 어서 내 몸을 똑바로 세워줘.
어제 저녁에 7가지 피자 세트를 먹고 위가 옆으로 기울었나 봐. 신하들은 온 힘을 다해 이그나치오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그나치오의 몸은 여전히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내 몸이 기울었다고 날 비웃는 건가? 이제부터 피사 사람들은 모두 나처럼 몸을 비스듬히 기울인 채 다니도록 해야겠어. 너희들뿐만 아니라 요리사, 청소하는 하녀, 말을 돌보는 시종 모두 비스듬히 걸어 다녀야 해. 하지만 비사 사람들 모두 몸을 기울여야겠죠? 신하 한 사람이 잘 보이려고 이그나치오에게 바짝 붙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강아지와 고양이들, 새들까지 다 빠짐없이 모두. 이제 피사 사람들에게는 이그나치오라는 이름은 욕과 같았어요. 이그나치오 같으니라고? 또한 삐딱한 임금 이런 말을 쓰면 아주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물론 경찰이 없을 때 몰래 써먹긴 했지만요. 이그나치오의 힘은 갈수록 커졌어요. 이그나치오는 커다란 기념비를 세우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오스트리아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건축가를 데려오게 했어요. 임금들은 대부분 큰 성을 쌓거나 피라미드를 만들지. 하지만 나는 탑을 만들 거야. 나처럼 비스듬히 기울어진 탑 말이야.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이 건축가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탑을 쌓는데 최고였어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단 값이 좀 비싸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 값은 피사 사람들이 치를 거거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사 한가운데 높은 탑이 세워졌어요. 탑은 이그나치오처럼 뚱뚱하지는 않았지만 비스듬히 기울어진 모양이었죠. 피사에 기울어진 탑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요. 이 탑을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왔어요.